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고 통합을 호소했으며 동맹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상징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날은 역사와 희망의 날이며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We've learned again that democracy is precious. Democracy is fragile. And at this hour, my friends, democracy has prevailed.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은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통합 없이는 평화도 없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anger, resentment and hatred, extremism, lawlessness, violence, disease, joblessness and hopelessness. With unity, we can do great things, important things.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동맹과의 관계 회복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오랜 친구 실베스터 비맨 목사의 축도와 최연소 흑인 시인 아만다 고르맨의 축시,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미국 국가 재창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취임식 후 의장대 사회를 하고 이어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방위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으로 이동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 속에 제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약식 형태의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올린 첫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직면한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대통령으로 취임식에 참석해야 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내외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자신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최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한 보안 강화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오찬과 저녁 무도회 등도 생략됐으며 대신 TV쇼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출연합니다.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앞에는 코로나 대유행과 경기 침체,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대선 결과 반발에 따른 분열 등 큰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출범하게 된 바이든 시대. 통합과 치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늘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만 78세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1972년 최연소 상원의원에 선출된 뒤 30여 년 의정 생활을 하고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인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위상과 지도력 재건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올해 만 78세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갖게 된 조 바이든은 1972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선된 이래 6번 연속 상원 의원에 선출됐습니다.
30여 년의 의정활동 기간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점계를 지킨 거목이자 산 증인입니다. 동부 펜실베니아주 강업도시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바이든은 아버지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11살 때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주했습니다. 활발하고 낙천적이었지만 어릴 때 말을 더듬어 놀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던 바이든은 대학 동창인 닐리아와 결혼해 3 자녀를 얻었고 1972년 30세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교통사고로 아내와 1살 딸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했던 바이든은 이후 워싱턴에서 델라웨어주 자택까지 기차로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1977년 재혼한 질 바이든 여사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아픔은 또 다가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정치 후계자로 여겨졌던 장남 보우가 46세의 뇌종양으로 숨을 거둔 겁니다. 차남 헌터는 마약 중독과 탈세와 비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바이든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3번째 대권 도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8년 경선에서는 정치 신예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밀려 중도 사퇴했지만 부통령 지명을 받아 함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는 2016년 다시 대권 도전의 기회가 왔었지만 한 해 전 장남이 사망하자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3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 승리를 안았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I sought this office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the middle clas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현역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대혼란 속에 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America is back. 조 바이든의 집권 청사진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분열과 대립을 어떻게 봉합하며 통합할지가 새 행정부를 이끌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직면 과제가 됐습니다. D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과 경기 침체 회복 방안,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대응 조치 등 15개 행정명령과 행정지시 2개 등 모두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행사를 마친 뒤 백악관에 입성해 첫 업무로 이 같은 행정조치에 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관련 시설에서의 10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세입자 퇴거 압류 제한 조치 연장, 학자금 상환 유예를 비롯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동안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 등의 조치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아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공유된 보편적 가치로 굳게 결속된 동맹국이라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영내 목표 실현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일 하원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대서양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프랑스의 가브리엘 아탈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기대하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평가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주어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의 화추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대중 전략에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정부가 조속히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새 행정부가 협정 연장에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대선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불렀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취임 때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북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선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관여, 즉 외교적 접근을 강조한 겁니다. Because I'd make it clear, which we were making clear to China, they had to be part of the deal. Because I made it clear.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선거본부 웹사이트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이를 위한 명확한 전제 조건을 밝혔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과의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김 위원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바이든 선거본부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를 통해 총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그해 5월 유세 때는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대북 정책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과거 대북 정책의 실패를 참고해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특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elect Biden will call for a policy review, reconsider where we are with Pyongyang, and consult with our allies. So in Tokyo, consult with our friends in Beijing, and then for some way of engaging the North Koreans, which is appealing to them as well.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기반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유연한 다자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personal preference is to have multilateral because I think it puts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offers more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m in different diplomatic configuration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성과부터 추구해야 한다며 이른바 스몰 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y should seek gains that they can. They should realize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anytime soon, but that it may b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to limit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o stop producing fissile material, to close down Yongbyon as North Korea said it would do.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경제 안보가 중요하지만 경제 안보는 인도주의 지원과 제재 완화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의 국제사회 통합을 위해 북한 당국과 논의해야 하며 거시경제를 관장할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국제기구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하는 미한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대북 정책 차이 등으로 경색된 미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정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일 임기를 마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사 임기 마지막 인사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회고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주한 미국 대사로서 마지막 글을 남긴다면서 그동안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임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별도의 글을 통해 지난해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미북 정상 간 만남 현장에 함께한 일 등을 대사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으며 비무장지대 DMZ 평화 트레일 걷기, 울릉도 방문 등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해보지 못해 아쉬웠던 일로 꼽았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지난 13일 주한 미국 대사관 입장문을 통해 임기 종료를 발표하고 미한 관계는 한국 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인연인 만큼 앞으로도 함께 진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태세와 상호 운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추진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비롯해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해군 구축함 존 피노, 공격용 토마호크를 탑재한 벙커1 순양함 등이 항모전단에 합류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지난 15일 양자 해상훈련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투태세와 전투력,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